안녕하세요, 석가모니입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는 6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어떤 규제가 나왔는지를 간단하게 리뷰해 보았고요. 이번에는 이 규제들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번 규제가 지역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좀 가격대별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 소위 1급지까지는 이번 규제의 영향이 크게 없다고 봅니다. 과거 2019년 12.16 대책의 핵심인 15억 이상 대출 금지와 매우 유사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당시에도 15억 초과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금지하면서 노렸던 부분이 소위 최상급지라 불리는 강남 3구의 가격을 묶어 놓으면서 맨 윗단을 막아 놓으면 아래에서는 더 이상 가격이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했었는데, 결과는 15억 아래 있던 주택들이 15억에 최대한 가까이 붙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죠. 주담대를 6억까지만 허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최상급지는 그만큼 자기 돈을 쏟아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 것이기 때문에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가격 자체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워낙 상반기에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가격 상승세가 거래량이 줄면서 예전만은 못할 거라고 봅니다. 호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이 1급지 수문장 역할을 하는 잠실, 그 중에도 리센츠 9평을 보면 2025년 1월에는 27억 안 되던 가격이 현재는 거의 34억에 육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억 대출 제한 이후로는 이 정도의 이 가파른 상승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호가도 과거보다 더 잠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소위 2급지라 불리는 이 용산구를 제외한 한강벨트 라인, 이 가격대로 치면 10억 후반부터 25억까지 이 라인이 이번 6억 대출 제한으로 타격이 가장 큰 지역입니다. 보통 이쪽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제를 피해서 갭으로 잡아놓으려는 수요, 그리고 대출을 좀 세게 내서 들어가려는 수요가 있었는데 이걸 다 막아버렸어요. 과거 여기가 비규제 지역일 때는 이론상으로 6억에서 7억만 있어도 소득만 받쳐주면 10억 이상 대출을 활용해서 충분히 입성이 가능했는데, 이 대출 총량을 6억으로 막아버렸고 갭 투자도 사실상 어렵게 만들어 놓았으니 당분간은 소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10억 초반에서 10억 중후반대까지, 그러니까 16억, 17억 하는 라인, 소위 3급지, 이쪽은 일종의 풍선 효과를 받는 구간입니다. 이 대출을 6억까지밖에 못 내기 때문에 수요가 그 아랫 라인으로라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처음에 내가 가진 돈으로 대출을 내서 마용성을 살 수 있었는데 규제로 인해 대출이 막혔기 때문에 마용성보다 더 낮은 급지 아파트를 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어느 정도 상황을 판단하시는 분이라면 이 규제가 결국 풍선 효과로 이 낮은 급지의 주택 가격을 밀어 올릴 것이 뻔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억에서 15억 사이 라인은 가격이 오른다고 하여도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고정이기 때문에 상방이 막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당장 자본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을 구매하는 사람에게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여기서 포인트가 12억부터는 더 오르는 순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 가격대에서 지금 구매한다고 치면 당장은 차익이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비과세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로 넘어가는 그 부담이 크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12억 아래에 있는 물건들은 1세대 1주택으로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의 효과가 풍선 효과로 나타날 텐데 그게 어디냐 생각을 해보는 게 또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책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보는 라인은 7억에서 10억 사이 수도권에 소재한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격대 물건들은 대출 규제의 영향 바깥에 있고 이 풍선 효과를 직방으로 받는 라인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6억대 이하의 가격인 주택은 오히려 이번 대책으로 인해 실수요자들에게도 규제를 더 가혹하게 했기 때문에 실수요에 기대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크게 득볼 게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로 가격대별로 이번 규제
규제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 이제 실수하실 수 있는 게 7억에서 10억 이하가 풍선효과를 직방으로 받는다. 그래서 내가 6억 있는데 대출을 1억만 아니면 3억만 더 내서 7억 이상 10억 이하 아파트를 사야 되느냐? 아닙니다. 무조건 내가 가용 가능한 자금에서 제일 비싼 걸 사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제 또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세의 일부 월세화입니다. 이번 규제로 이제 갭 투자하면 전세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에 전세 살던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물건을 2+2로 최대한 길게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4년 끝난 분들 최대한 재계약하려고 하겠죠. 이 집을 못 사게 하니까 임대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세값은 올라가고 전세 대출은 계속 옥죄다 이러면 결국 이 차익분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억짜리 전세를 살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전세값이 12억이 되면 이 2억에 대해서는 당장 추가로 대출을 땡겨오거나 할 여력이 없으니까 2억에 대해서는 월세로 전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직은 이 월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임차인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법정 전환율 그대로 전환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제가 오늘 좀 무리한 가정 해보려고 해요. 2억을 전환율 4.5%로 돌리면 월 75만 원 나옵니다. 이러면 10억 전세 사시던 분들이 졸지에 월 75만 원씩 생돈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오르는 전세값은 전세 대출이 나오질 않으니까 월세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 이런 예상을 한 번쯤 해볼 수 있겠고요. 이 부분 따로 영상 하나 만들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생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앞으로 나올 만한 정책입니다. 제 생각에 이제 앞으로 나올 정책 1순위는 지방을 위한 정책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방으로 돈줄이 흘러가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한 혜택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에서도 지방은 전부 규제 제외 대상으로 두었고요. 아무래도 이 다주택자가 되려는 수요를 찾아가지고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매할 시에 혜택을 주는 규제 완화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미 정권이 바뀌기 전인 4월에 공시가격 기준 2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이미 완화해 주었습니다. 이거를 좀 앞으로 대폭 늘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취득세뿐만 아니라 일종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택 수에서 제외하게 만들어주는 방안까지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문제는 이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정책을 소급 적용하는 등 정부의 신뢰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덥석 믿고 갈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겠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까지 집요하게 공략하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희소식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보유세를 다주택자 중심으로 대폭 높이는 쪽으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를 대폭 높이냐면 결국 지난 2022년에 대선이 진 이유를 생각해 봤을 때 이 구도를 무주택자 대 유주택자로 나누면 무주택자만 자기 편으로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패착인 것을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결국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까지 포섭하는 전략을 사용해서 다주택자와 1주택자 및 무주택자로 구도를 설계하는 게 정치공학적으로 당연히 유리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기에 더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는 계속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 지지난 정권에서도 양도세를 높여놓은 상태에서 보유세를 높이는 방식으로 다들 안 팔고 버티는 존버가 이긴다 이런 그림이 나오고 결국 이게 매물 부족으로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는 낮춰가지고 다주택자들이 알아서 집을 던지게 하는 이 투트랙 전략을 활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627 가계부채 대책 점검회의에서 회의 결과에 따라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